안녕하세요. 월천중학교 교사 김지혜입니다.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 속도로 인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이 혁신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과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인공지능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야 앞으로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했던 인공지능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디벗을 사용하면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목차는 4단계로 생각열기, 학습하기, 활동하기, 정리하기로 진행됩니다. 생각열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문제 상황과 그에 따른 질문을 담았고, 학습하기에서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유형, 학습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올바른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활동하기에서는 인공지능에 관한 모둠 활동 2가지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기를 통해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인공지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 시스템부터 인공지능 챗봇,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등 우리는 인공지능 덕분에 예전보다 편리한 일상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나요? 만약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다음에 4컷 만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학생이 과제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 한 학생이 챗 GPT에 과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인공지능으로 과제를 작성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함께 본 4컷 만화처럼 생성형 AI를 이용해 에세이 과제를 작성하여 0점 처리가 되는 등 최근 생성형 AI를 과제에 악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생성형 AI 표절 과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신이 쓴 것처럼 제출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0점으로 처리하거나 학생들에게 표절에 대한 교육을 한 후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표절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생성형 AI로 인해 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결국 인공지능과 공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제 활용에 생성형 AI를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막기보다는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고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과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해 인공지능에 대해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첫째,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하고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둘째,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원리와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디벗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인공지능 윤리 및 인공지능 리터러시 등에 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려면 가장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개념, 지능 구현의 원리 및 인공지능 발전 단계에 따른 유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로 인간의 지능을 구현한 기술로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인간의 인지 능력, 추론 능력, 판단 능력 등을 컴퓨터로 구현한 기술입니다. 즉, 컴퓨터가 인간처럼 학습하고 판단하여 스스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어떻게 인간의 지능을 구현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경우에는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는 등 직접 혹은 간접적인 경험에 의해 학습하면서 지능을 습득한다면 인공지능은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면서 지능을 구현합니다. 이렇듯 인공지능의 지능을 구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기계학습입니다. 머신러닝으로도 불리우는 이 기계학습은 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예측을 수행하기 위한 모델을 만듭니다. 이 기계학습 안에는 또 여러 기법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인간의 두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인 뉴런의 원리를 모방하여 만든 신경망 모델이 있습니다. 이 신경망을 여러 층의 구조로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기존의 기계학습보다 복잡한 구조의 모델을 구축하기 때문에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파고와 챗 GPT도 이 딥러닝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먼저 지도학습은 정답이 존재하는 데이터를 사용해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비지도학습은 지도학습과 다르게 정답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데이터의 패턴이나 구조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여러 데이터를 한꺼번에 주고 데이터의 특성이나 패턴을 파악하여 비슷한 패턴을 가진 데이터들끼리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은 정답이 제공되지 않고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을 제시하여 보상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에 따른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약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의 일을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주어진 조건 및 학습에서만 작동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알파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알파고가 약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의아할 수 있는데 바둑이라는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약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약인공지능의 유형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강인공지능입니다. 강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인공지능으로 인간과 같은 사고가 가능한 인공지능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 아이언맨의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자비스는 아이언맨의 저택관리부터 비서 역할, 전투보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아이언맨과 농담을 하는 등의 인간과 같은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인공지능은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생활 속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단어나 문장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다면 요즘에는 이미지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미지 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텍스트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을 통해 장문의 뉴스를 간단히 요약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소리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통해서는 인공지능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생활 속 여러 분야에 활용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사용 목적과 방법에 따라 그 영향력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려면 인공지능에 관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필요하며 우리 사회의 양날의 검과 같은 인공지능의 영향력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산업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하여 노동의 효율성 및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취향 및 관심, 선호도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와줍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다양한 분야에서 예측 및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후변화 예측 및 범죄 예방 등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위험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에 녹음된 사용자들의 음성 대화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얼굴인식 인공지능 기술의 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둘째,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가짜뉴스와 각종 게시물로 확산되면서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셋째, 편견 및 차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및 데이터 편향으로 인해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제공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흑인의 얼굴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범죄자로 오인한다거나 빈곤 지역의 학생들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넷째, 오작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및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공지능 윤리 이슈와 앞선 인공지능의 역기능을 대비하고 예방하려면 사회적 구성원이 합의한 인공지능 윤리가 필요합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있습니다.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입니다. 인간성을 중심으로 인간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성 원칙, 기술의 한목적성 원칙이라는 3대 기본 원칙과 인권 보장, 다양성 존중, 공공성을 비롯한 10가지의 핵심 요건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준수하며 인간에게 해롭지 않도록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도록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때 제시하는 원칙과 요건들은 상황에 따라 상충될 수 있습니다. 상충하는 문제의 해결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학생들은 인공지능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서 협의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DUP 토의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DUP는 인공지능 개발자, 사용자, 정책 위반자의 약자입니다. 크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윤리적 결정하기와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관한 DUP 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모둠을 구성하고 개발자, 사용자, 정책 위반자 역할로 나눕니다. 역할을 나누었다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고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학급보드에 공유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모럴머신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이 맡은 인공지능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서 13개의 인공지능의 윤리적 결정을 경험하여 봅시다. 인공지능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서 윤리적 결정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관한 DUP 토의를 시작하여 봅시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각자가 맡은 역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토의하여 봅시다. 토의 결과를 역할별로 정리하여 학급 보드에 공유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디버스로 만들어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팩맨 활동입니다.
팩맨은 캐릭터 팩맨을 조정하여 고스트들을 피해 화면에 있는 쿠키들을 모두 먹는 게임입니다. 팩맨을 움직이게 하는 컨트롤러를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보고 직접 제작한 컨트롤러로 게임을 수행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팩맨을 움직이기 위한 컨트롤러의 방향별, 학습 대상을 선정해야 하는데요. 팩맨을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위하여 각 방향별로 학습시킬 사물이나 혹은 행동을 모드먼과 토이를 통해 정리하고 정리한 내용을 학급 보드에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손을 활용하여 위쪽은 주먹, 아래쪽은 가위, 왼쪽은 보, 오른쪽은 엄지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컨트롤러를 완성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활용하여 웹캠 컨트롤러 팩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방향별로 정한 학습 대상을 웹캠을 활용하여 촬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은 방향별로 Add Sample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 각 방향별로 20개 이상씩의 사진 데이터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각 방향별로 데이터를 추가했다면 트레인 모델 버튼을 클릭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인공지능 모델을 완성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카메라 모션으로 움직이는 팩맨을 경험해 봅시다. 만약 컨트롤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시 학습시킨 후 게임을 해보도록 합시다. 모드먼과 함께 팩맨 게임을 수행한 후 가장 높은 점수를 캡처하여 학급 보드에 공유하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며 지능을 구현한다는 OX 중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여 지능을 구현한다고 하였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지도학습은 정답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데이터의 패턴이나 구조를 찾아내는 기계학습 방법이다. 네, X입니다. 이는 비지도학습에 대한 설명이죠. 지도학습은 정답이 존재하는 데이터를 사용해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약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인공지능이다. 네, X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인공지능은 강인공지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입니다. 인권보장, 다양성 존중, 연대성, 공공성은 인공지능 윤리 기준에 포함된다.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 윤리 기준 중 10대 핵심 요건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을 다시 한번 눈으로 읽으며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여 봅시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사회에서 인공지능과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원리와 영향력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과 동시에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양날의 검과 같은 인공지능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